제주시 내 한 오름이 사유지에서 벌인 이 불법 행위들로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절대보전 지역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은 법원이 벌금형까지 선고했는데도 이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내 한 오름 기슭입니다. 소나무들 사이로 하우스 두 동이 세워졌고 농기구와 농자재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이미 수확을 마치고 다시 모종을 심기 위해 흙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 절대보전 지역으로 시설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인데도 하우스를 만들고 버젓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소나무밭이었어요. 울창한 소나무밭. 저렇게 엄청난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오름 경관은 물론이거니와 자연을 훼손했어요. 제주시는 2년 전 이 사실을 확인해 토지주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법원은 지난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진 지 1년이 넘었지만 불법 하우스 시설물은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토지주는 채소 농사를 하는데 바람이 세서 하우스 시설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을 어긴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시금치랑 걸 심어봤어요. 심으니까 막 바람 불고 소나무 떨어지고 해서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우스 져야 되겠다. 문제는 행정당국이 이 불법 하우스를 철거하기 위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법에는 절대부전 지역에서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에 형사처벌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조항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절대와 상대 보전 지역에서 불법 행위로 적발돼 형사 고발 조치된 것은 모두 30여 건. 다행히 최근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에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 대집행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특별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돼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이 어려워 토지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제주적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51%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0.29%보다 갑절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 비중이 증가했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감소했습니다. 제주도의 부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지난해 재무결산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총 자산은 28조 2천억 원, 총 부채는 2조 1,500억 원으로 총 부채 비율이 7.61%를 기록하며 2018년 이후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주도가 발행한 지방채 등 차입 부채는 1조 6,300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2,200억 원 늘었습니다. 제주교육 현안 가운데 하나인 고교 체제 개편이 학교 신설이 아닌 기존 학교 전환이나 이전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 부지 확보 문제로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서부중학교는 협의 매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광수 교육감의 기자회견 내용을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문회가 공식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제주고등학교. 일반계고 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제주고 동문회는 최근 모든 동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또 다른 특성화고도 동문 등을 중심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등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김광수 교육감은 고교 신설이 아닌 기존 학교 전환 또는 이전 방안이 없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의 발언이 진행 중인 용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올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예술고와 체육고를 포함해 자세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설은 아니고 전환 정도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도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제주시 서부중 설립과 관련해서는 협의 매수 기대를 언급했습니다.
아직까지 매입 못한 토지 2곳 가운데 소유주 1명과 최근 매입을 협의했다며 나머지 1곳도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얘기가 좀 잘 될 게 아닌가. 또 그런 조짐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수용보다는 우리 노력으로 매입하는 것이 훨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공약인 학력 향상 중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내후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지난 1년 학력 중심 정책이 사교육 의존을 더 키우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학교에다는 학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결국엔 사교육이 답일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밝힌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는 자신도 찬성한다면서 고난도 문제 배제가 제주 학생들에게도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가 내일부터 강제 철거됩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일부터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한 뒤 제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공매나 폐기 처분됩니다. 매표소에서 일하며 5억 원이 넘는 관람료를 빼돌려 명품을 사고 성형 수술 비용으로 쓴 30대 여성이 5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법원은 이 친구 아빠가 가족처럼 일자리를 주고 거처까지 마련해 줬는데도 이를 배신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한 공연장 매표소 사무실. 직원이 손목에 차고 있던 고무줄을 손바닥 가운데로 옮깁니다. 금고에서 5만 원권 다발을 빼내더니 책상 아래로 가져가 돈을 셉니다. 잠시 뒤 현금을 금고에 다시 넣는데 고무줄이 사라졌습니다. 훔칠 돈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고무줄로 묶어놓고 퇴근할 때 챙겨간 겁니다. 여성은 여행사가 단체 관광객을 데리고 오면 관람료를 주로 현금으로 계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금고에서 현금을 훔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8년부터 가로챈 관람료는 자그마치 5억 6,900만 원. 다스의 한 번꼴로 100만 원 정도씩만 훔쳐 동료 직원들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수상한 점을 느끼지 못해서 신고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훔친 돈으로 월급의 배가 넘는 명품 가방을 사고 성형수술과 유흥비에 돈을 펑펑 쓰면서 의심을 샀습니다. 갑자기 이제 명품이 많아지고 같이 피부과를 항상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갔었는데 갈 때마다 200만 원씩 뭐 결제를 했고. 주변에 소문이 돌았지만 업체 대표는 가족같이 생각했던 딸의 친구라며 믿지 않았다가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가 떨어지는 걸 직접 목격하고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8년 세월이 적지 않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었죠, 제가. 그럴 리 없다고. 이상하다 했을 때. 제주지방법원은 여성이 자신을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하고 횡령한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미등록 외국인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 4월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옛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지갑을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등록 외국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지난 19일 아침 7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한 마리를 쏴 죽인 6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이동 중인데 고양이가 길을 비키지 않아 총으로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당사에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초청해 주요 당직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정용훈 교수는 1년 동안 후쿠시마 앞바다 해산물만 섭취해도 방사능 피폭량이 하루 음식 섭취에 따른 피폭량의 100분의 1 수준이라며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방법에 의한 현안 대응 능력을 갖추고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가 리그 선두 울산을 꺾고 FA컵 4강에 진출했습니다. 제주는 어제 저녁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전후반과 연장까지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뒤 승부차기에서 울산을 6대5로 누르고 4강에 올랐습니다. 제주가 FA컵 4강에 진출한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제주에서 사흘째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 제주 북부 지역 최저 기온이 25.6도를 기록해 지난 26일부터 사흘째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따뜻한 남풍이 유입돼 제주 북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제주 칼호텔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8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와 950억 원의 제주 칼호텔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5억 원을 받았지만 지난 4월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 측은 잔금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등 매각을 추진했지만 무산되면서 8월쯤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제주와 하추자, 완도를 연결하는 새 여객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관리단은 다음 달 17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 한 곳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